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3월 6일 일요일이고요. 드디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달에 총 4권이 출간이 되는데요. 그 기존의 기업 병행과 절세 설계라는 책은 절세 설계 컨설팅이라는 책으로 제목을 바꿔가지고 출간이 되고요. 그리고 핵심 증여세 실무, 그리고 증여세 안 내는 방법, 그리고 가압승계만을 위한 가압승계 관련된 상속 파트, 증여 파트의 특례 제도를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총 4권을 출간을 해서 아마 다음 주 후반부에는 인터넷 서점에 이런 데서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4권 중에서 요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요 안 내는 방법 중에서 꼭지 하나하나를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은 증여세 이해 부분하고 안 내는 방법, 그 다음에 덜 내는 방법, 불호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이 증여세 이해 부분은 생략하고요. 요거는 책을 사서 보시고요. 네, 안 내는 방법 중에서 안 내는 방법을 상주법에 있는 규정 다 합법적인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를 다 뽑아봤더니 한 22개의 꼭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2개의 꼭지가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쭉 하나씩 강의를 해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맛보기로 꼭지 1번, 자, 비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증여세, 증여 플랜은 부모가 뭐 자녀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뭐 사전 증여할 때 뭐 덜 내거나 안 내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어쨌든 상증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증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증법에 있는 비과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요 내용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과세 증여재산 상증법 46조 상증령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일반적으로 없겠죠. 자, 국가가 나한테 일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있는 케이스는 아닐 테고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미리 빨간 줄 쳐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는 재산가액. 그러니까 정당이 증여받는 거가 증여세 비과세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당에 뭐 일정한 재산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당에 증여하는 방법이 비과세가 되고요. 우리 일반적인 증여 플랜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 같아요. 가끔 우리 뉴스 이런 데 보면 뭐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대학에 기부한다든가 뭐 어떤 뭐 이런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 다 비과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왕 사회 환원을 할 것 같으면 뭐 증여세가 안 내는 그런 어떤 대상 내지는 기관에 증여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당에 기부하는 것도 비과세 증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다 그 법인에서 출연하는 경우가 좀 많죠,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작년엔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예전에는 그 지정기부금으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지출하는 금액을 다 송금 인정하는 거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지출하는 법인 송금 인정되고, 그 복지기금 측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사회통념, 이게 대전제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뭐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뭐 유사한 것 해서 다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첫 번째, 학자금, 장학금 비과세 하는데요. 전제가 있죠. 자,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돼요.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자금이 뭐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증여를 해가지고 300만 원은 학자금으로 되고 200만 원을 뭐 저축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용도에 직접 충당할 금액을 증여하고 그 받은 금액을 직접 제출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이제 기념품 그러니까 축하금 뭐 결혼 축하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상가집에 갔을 때 내는 부의금 이런 것들도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를 합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근로자 여기 이제 복지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것도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지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복지기금 소속원 어떤 근로자들한테 지원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건 복지기금이 대상이 증여자가 딱 복지기금인 거죠. 복지기금에서 그 복지 사업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그 목적사의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 주택 취득자금하고 전세자금 보조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취득자금은 취득가액 5% 이하의 것만 증여세를 비과세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금은 전세금의 10% 이하의 것만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거죠. 그걸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이슈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이웃독 기성금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증여한 기품 요거만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증여하는 게 필요하겠죠.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비과세가 안 되고 뭐 그 받은 금액에 대한 뭐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이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항목별로 이제 지금 주석이 좀 달려 있는데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여기도 표시가 돼 있으니까. 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직접 해당하는 용도에 쓸 금액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그 용도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재산을 증여받아가지고 뭐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든가, 뭐 적금에 가입한다든가, 뭐 주식을 뭐 산다든가 이렇게 되면 비과세 생활비 교육비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전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활비든 교육비든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한 거, 생활비도 써야 생활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일정액을 생활비로 그 배우자가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가 생활비를 300만 원 쓰고 나머지 뭐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700만 원을 따박따박 정기적금 같은 데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증여 이슈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따 사례 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런 생활비, 교육비 이런 거 가지고 증여 이슈가 사실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다만 뭐 세무조사, 그러니까 기업체 세무조사를 할 때 그 특수관계인 어떤 그 개인 계좌도 열리거나 누가 투서를 넣거나, 그 다음에 상속세 조사할 때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면 금융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 규모에 따라서 뭐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뭐 2년, 5년, 뭐 최장은 뭐 15년까지도 그 상속인과 그 어떤 그 대상자에 관계된 어떤 특수관계인들의 계좌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다 생략하고요. 요게 현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 생활비하고 교육비 관련된 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든 생활비든 그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할 어떤 그런 범위 내에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가 유학.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비를 이제 부모가 부모가 아니죠. 이거 여기 보면, 자, 부모의 경제적 부양 능력이 전혀 없어서 조부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손자가 유학을 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의 유학비를 지원을 한 케이스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할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경제적 부양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유학비를 지원하는 게 비과세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부모도 부양 능력이 충분히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부모가 1차적인 부양 의무는 이제 그 직계 존속 중에서 부모가 부양 의무를 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부모가 유학비를 지원할 능력이 있는데 부모가 지원하지 않고 이제 할아버지가 지원을 했다. 이거는 부양 의무가 이제 없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가 된 그런 사례고요. 다 심판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학이나 생활비용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비용에 충당할 금액을 증명해 가지고 그게 객관적인 증명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생활비로 썼다고 그러면 생활비 쓴 내역이라든가 뭐 유학비로 썼다고 그러면 등록금을 냈다는 뭐 어떤 뭐 이런 증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입증할 그런 증빙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증여세로 과세가 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사회 통념상 타당해야 되고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이 되는데 또 하나 추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해당 그 수증자가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 땡땡 1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부모가 이미 상속세 어떤 그 절세 플랜 차원에서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부동산을 이미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미 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수천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걸 유학비를 충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유학비를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넉넉한 그런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은 본인이 뭐 저축을 하고 부모가 받은 유학비로 이제 그 학비를 냈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로 과세가 된다는 거죠. 밑에 케이스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 부양 의무가 부모가 있다고 해서 생활비 교육비를 주는 거는 역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이건 실무적으로 많이 쟁점이 문제가 돼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피상속인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케이스도 피상속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뭐냐면 상속세 조사하다가 계좌가 열려가지고 그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10년 정도 금융자료를 분석을 하는데 그 이제 10년 그 범위 내에서 매월 또는 뭐 일정한 주기로 자녀에게 유학비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미 자녀가 스스로가 부양 능력이 있어서 부모가 지원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유학비도 이제 증여재산에 이제 과세가 되고 이게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면 이제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닌 한은 10년 합산과세 규정이 적어도 상속재산에도 가산되는 또 그런 효과가 생겨서 이중에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 케이스별로 이런 사실관계 잘 진단하셔가지고 그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케이스라고 그러면 적절한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정당에 증여하는 거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거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교육비, 이런 학자금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되고요. 불우한 이웃돕기 기성금, 언론기관 통한금만 비과세가 되고요. 자, 사례, 교육비,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에 교육비, 생활비는 본인이 일단은 스스로 부양 능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 이미 충분한 경우라 그러면 비과세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